그 지금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보존 연구실장을 하다가 개인 아틀리에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작품을 과거에 복원을 했어요.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물감이 없는 부분이에요. 루브르를 갔거나 작품들이 새것같이 보이잖아요. 복원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최근에 복원한 부분입니다. 걷어내고 또 한번 복원할 거 있으면 다시 복원하고 다시 바니쉬 칠하고, 그게 서양화의 어떤 그 메인테넌스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측강 조사라고 하는데 물감이 들떠오르는 것이 보이죠. 이것도 사실은 찢어져 있는 작품이에요. 일종의 반달리즘이라고 하는데 공격을 받아갖고 막 찢겼어요. 확대 관찰하는 건데 더 확대하면 골짜기처럼 보이고 물감의 점성도 버릇을 남기는 거죠. 근데 작가는 눈으로 안 보여요. 미지의 작품이 왔다 그럼 이제 비교하는 자료도 쓰기도 하죠.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거 사실 곰팡이에요. 이물질이구나. 자외선 조사는 굉장히 강한 빛이에요. 꺼멓게 보이잖아요. 시간차가 많이 나는 어떤 물감을 칠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그 컬렉터들도 이거 굉장히 많이 아셔요. 안류의 어떤 그 뭐 차이에 따라서 또 저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씩 그런 시비가 있어요. 기구가 있다고 잘못하면 이제 잘못된 자태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 끝에가 마테리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엉성하게 보이는데 소장자나 누군가 이게 껄끄럽다고 생각했는지 거기다 그냥 다 칠해버린 거예요. 이게 되게 안 좋은 복원 사례죠. 엑스레이 조사인데 과거에는 흰색 물감이 납성분이 되게 많았어요. 뭐 실버 화이트, 레드 화이트 같은데 동양화에서 백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19세기 때부터 수입해갖고 그게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 물감이 안료인데 지금은 이제 금지가 돼갖고 특별히 필요한 데만 쓰고 거의 쓸 수는 없어요. 중금속이거든요. 엑스레이가 투과를 못해요. 까맣게 보이는 부분요 복원된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쪽에 이만큼이 덧칠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쪽을 칠했던 물감은요 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투과를 해요. 엑스레이 상에는 실제로 떨어져 나가는 부분만 보이는 거죠. 격렬하게 춤을 추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타나죠. 납 성분이 많이 들어간 물감 써서 제대로 다 그린 다음에 다시 덮고 뒤에 그려도 보이지는 않지만 안쪽에 그림이 계속 남아 있다고요. 작가가 스스로가 결정에 의해서 만든 거니까 어쩔 수는 없죠. 클리닝이라는 거가 보험가들 입장에서 제일 어려워요. 한번 잘못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외래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세정이나 세척이나 뭐 이런 말도 쓸 수는 있지만 깨끗하게 한다는 개념이지만 꼭 그렇지가 않은 게 바니쉬가 황변이 된 거를 걷어낸 거예요. 설경은 설경인데 이 추경 같다고 그래서 클리닝을 해달라 클리닝 했더니 다시 설경이 돼버렸잖아요. 바니쉬가 이렇게 황변이 심하게 되면 엉뚱한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화 물감 같은 경우는 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감이 떠오르는 거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유화의 가장 큰 단점일 수 있어요. 크랙이 생긴다든가 70% 정도 저 증상 때문에 오는데 메커니즘을 보면 그럴 만도 해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 유화는요 나무 판넬에다 그랬어요. 작품 크기를 크게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라는 걸 갖다 생각을 해놨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습기를 흡수하고 뭐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기 정도 되면요 한쪽이 다 울어요. 건조해지니까 다시 원래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축 이완을 계속 반복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재료상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국내에 보관됐던 거하고 외국에 있던 거하고 달라요. 상태가 비슷한 시기에 그린 그림이 캐나다에서 온 거, 프랑스에서 온 거 50년 60년대 굉장히 두꺼운 작품인데 크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유독 그렇게 많냐고요. 사계절이 있고 뭐 이런 게 작품 보관하는데 썩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탁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한순간이에요. 캔버스는 수축을 하고 얘는 들떠 있고 물감은 나름대로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스키에 캔버스는 굉장히 스키를 받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터지는 수밖에 없죠. 그럼 비포 애프터인데 이걸 과정을 조금 보시면 1930년대에 프랑스에서 갖고 온 작품인데 접합 과정은 굉장히 딱딱해져 있는 상태예요. 누르면요 다 부서져요. 온도나 습기나 조면서 조금씩 진행하는 건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도의 집중력하고 스킬이 많이 필요한 접착기를 넣고 페이싱이라고 그래서 조금씩 이걸 붙여가면서 가고 그 위에 스파츌라라고 해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조그만 대리미가 있어요. 물감 들떠 있잖아요. 이 사이에다가 접착제를 넣어요. 악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심지어는 뭐 아이싱그라스라고 철갑상어 불의 풀을 쓰기도 하고요. 토끼 악유를 많이 쓰기도 하고 토끼 껍데기 같은 걸 만든 그거예요. 과거에는 접착제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 썼는데 뭐 전통적으로 그걸 많이 썼기 때문에 뭐 사용하기도 합니다. 집어넣고 나면 식으면 젤처럼 되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페이싱이라는 걸 붙이고 들떠 있는 부분들만 눌러서 이 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접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아까 환경을 얘기했는데 썩 맞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배접을 하면 작품이 어떻다 뭐 얘기를 하는데 동의도 하지 않을 뿐더러 되게 위험해요. 과거에 이제 무자비에 배접을 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부작용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서 제가 이제 골머리를 쌌는데 캔버스에다가 배접을 하려면요 천을 하나 더 떼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판하게 펴지긴 하죠. 접착력이 굉장히 강력해야 되니까 얘가 붙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온수도 변화가 심한 데다 하면
얘가 오리지널 플러스 얘까지도 같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다 떠올라요. 그리고 더 문제는 배접을 하는 거를 이제 전통 방식으로 하는 거, 그걸 하면 너무나 이게 충격적이라서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막 거의 다림질을 한다고요. 작품을 빚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같이 근현대 작품이 만드는 맞는 그 방법이 아닌데, 서양에서는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18세기, 17세기는 그림 물감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전통을 현대에 와서는 이제 안 쓰는 거죠.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배접 대신에 또 이제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이 작품은 캔버스하고 분리한 다음에 이만한 판넬에다가요 본드를 발라갖고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띄는데 사실 굉장히 애를 먹죠. 그걸 약품에서 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 켜 다 떼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어떤 그 나올 때까지 어두웠게 보이는 부분은 접착제가 묻어 있는 상태라서 접착제까지 이제 제거를 하죠. 베바 필름이라고 필름 형태의 그 접착제가 있어요. 강한 이제 접착력이 아니고 스카치 테이프보다 조금 강한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고 언제든지 뛸 수 있는 어떤 그 상황까지 만들어서 이제 배접을 했는데, 배접을 거의 안 하는 추세죠.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디레스토레이션이라는 걸 해요. 과거에 배접되어 있는 것도 다 띄워버려요. 왜냐하면 작품이 해롭다고 생각해서. 이 모습이 뭐냐면 물감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요, 두께의 그 차이가 있어요. 채워주지 않으면 색맞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뭐다? 물감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다시 퍼티로 채워놓은 거다. 물론 여기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은요 물만 되면 다 떨어져요. 확대한 거 보시면 치과용 소독으로 많이 써요. 스케일링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걸 이렇게 만들어줘요. 붓터치 같은 거. 그래야지만 비주얼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걸 정성스럽게 잘하는 거하고, 오히려 색맞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색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 스킬이지만 섬세하게 잘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 부분 찢어지고 없는 부분은 채워주고 색맞춤을 하면 거의 이제 잘 안 보이죠. 근데 또 의문점이 가끔씩 있어요. 복원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냐고. 아까 자해설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손상 부위를 넘어가지 않게, 뭐 한국화는 좀 달라요. 특징이 있어서 보채라고 얘기도 하고 색 맞춤 개념이 좀 달라요. 한국화 같은 경우에는 여백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렇게 색깔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없는 부분은요, 종이였다고는 종이를 약간 염색하고 비슷하게 거기다 이렇게 채워넣는 어떤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유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색채가 많이 있는 거에서는 더 헷갈려 버려요. 예를 들면 일본화 큰 거를 갖다가 한 공방에서 못하니까 섹터를 나눠 갖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4개가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색맞춤 나중에 해야 또 그 감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서양화는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작품하고 제일 유사한 어떤 색깔로 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붙이고 없는 부분을 하면, 그리고 또 역시 구본응인데 여기는 백화 현상하고 뭐 이렇게 오염된 거 이제 클리닝한 이유, 그죠? 이 작품이 누군가 복원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휴관이 복원을 해달라고 제고했더니 너무 여백이 많은 거예요. 저런 경우에는 복원한 부분을 갖다가 일부러 알려주는 스킬을 사용을 한다고요. 이 부분이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빗금을 이렇게 줘요. 이태리 말로 트라테지오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가까이 보면 아 이거 복원 부분이다는 알 수 있지만 멀리에서는 작품이 일부러 보이는데, 이 작품이 너무 손상이 많이 됐으니까 저거는 제 상상이라고 해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또 이케대를 얘기하면서 이 여자분의 뭐 뭘 말하려고 한다 하면서 뇌피셜을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어떤 우려를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같은 작품 내인데도 이 정도 되는 거는 그냥 색맞춤으로 갑니다. 뭐 목에 여기 뭐 착하게 살자 문신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는 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죠. 여기 베냐판에다 그린 그림이에요. 안쪽이 그 물이 수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들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옆에 측광을 했더니 저런 몸이 보였다가 채워놓고 다음에 색맞춤하면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이 작품도 옛날에 조금 오래된 그 클래식한 그림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보고는 과거에 이게 테이프로 해갖고 이렇게 찢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제거는 됩니다. 이 라파엘로의 유명한 성모자상이에요. 물론 이제 카피죠. 딱 떨어져 있는 걸 보는 순간 그 밑에 그림을 봤잖아요. 촉이 오더라고요. 이거는 덮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 클리닝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얘는 라파엘로 작품은 당연히 아니고요. 과거에 작품의 원형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왜냐하면 성모 옷이 이게 생각보다 좀 너무 화려하잖아요. 터번 같은 거 두리고 이국적으로 그린 거라서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싶어해요. 근데 문제는 뭐 여러 장 그리지는 않을 거고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카피스트를 고용을 하죠. 복원해달라고. 이걸 갖다가 자기가 그려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 복사본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카피로 하는
하는 게 죄를 짓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왜 우리도 체본 받잖아요. 그거 똑같이 그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양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된 거고 이걸 다른 용도로 얘를 보고 또 다른 거 그릴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해서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사진 기술이 없었을 때의 어떤 대체 방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되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높은 거였죠. 이쪽 쥐가 파먹어갖고 저렇게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벽에다 걸어놨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사다리 이렇게 옮기다가 푹 찍었어요. 정말 많이 와요. 작품이 왜 오래된 것도 아닌데 거기에 왜 최근 작품도 있어요. 그런데 다 사고 때문에 와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작품이 넘어지기도 하고 누가 어택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운송사 같은 경우에 재작년까지 너무 막 미술이 뭐 화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덩달아서 액자습에서도 하다가 이제 실수하고 워낙에 이제 작품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안전사고에 의한 것도 많아요. 이용국 선생님 작품은 사실은 단골 손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작품이 좋은데 재료적인 그리고 기법적인 한계성이 있어요. 나이프나 붓을 많이 사용 안 하셨다고요. 여유가 있으셔갖고 그림도 안 팔았어요. 80년대까지 안 팔아서 그 양반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꺼내갖고 또 그 위에다 또 그리고 그랬는데 그림을 그렸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그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때가 끼는 경우도 있고 눈엔 잘 안 보이지만 이 막이 하나가 껴 있어요. 그 유화의 어떤 그 투명한 막이 껴 있는데 얘에다가 하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보통은 작품이 여러 가 있는 것 중에 저런 이제 문제점이 많은데 어떤 거는 되게 멀쩡한데 어떤 거는 너무 심하고 좀 왔다 갔다 해요. 지류는 캔버스에 묻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식이 좀 달라요. 이 부분이 없잖아요. 없는 부분은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상감처럼 만들어서 접합을 한 다음에 그 위에를 보통은 이제 그 물감으로 안 하고요. 색연필이나 뭐 이런 걸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월이 니즈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제가 본 것만 3개나 있어요.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봤더니 월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 무료로 줬대요. 무료로 줬는데 왜 우리가 팜플렛 주면 제대로 입장을 안 갖고 있잖아요. 똘똘 말았다가 어디 치기도 하고 막 꺾어지고. 그래서 이 니즈는 유독 저런 게 많아요. 뭐 이게 꺾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접혀갖고 그래서 피는 작업하고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이게 예전에 그 평창동에가 있었어요. 거기가 너무 습해갖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곰팡이하고 때가 막 꼬질꼬질해갖고 제가 이제 클리닝을 하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펠트에다가 뭘 붙여놓은 거라 어떻게 뭐 이렇게 클리닝할 수가 없어서 베스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이제 클리닝을 한 장면입니다. 비포 애프터로 해갖고 제가 편집을 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방치돼 있었는데 아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모양이에요. 물감이 막 그 구천을 떠돌고 있죠. 세우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없었어요. 막 쏟아져 갖고 그래서 눕혀놓고 그 전체가 거의 다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건들면 툭 치면 그냥 다 저기에 접착제를 넣고 다시 한번 이제 스파툴라라고 그거를 한 다음에 페이싱 천을 하나 붙이고 캔버스 분리를 한 다음에 워낙에 이렇게 많이 상이 있어갖고 지지체도 배접을 하기로 했어요. 아까 배접이 안 맞다고 했지만 최후의 수단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페이싱하는 부분은 물로 해갖고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배접천이고요. 밑에 지금 현재 열이 이렇게 있어요. 어느 정도 압력으로 해갖고 석션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이제 필름인데 되게 정말 얇아요. 온도를 대면 얘가 살짝 끈적해지나? 그렇게 붙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고정되고 다시 열을 가하면 그냥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 배접을 하고 다시 이제 틀에다가 다시 매는 과정입니다. 바니쉬를 칠해주고 퍼티라고 얘기는 하지만 목공용 퍼티나 이거하고 좀 달라요. 완전히 굳어도 물만 하면 싹 없어져요. 없는 부분은 이제 채워주고 스펀지에 물만 해도 그냥 떨어지고 그거 없는 부분만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들떠있던 게 이제 없는 부분만 남아 있고요. 퍼티를 치는 상태고 색맞춤할 때는 그 붓이요 굉장히 세피를 써요. 특수 물감이에요. 그러니까 레진 같은 게 있어서 천연도 있고 요즘에는 심지어는 만들어 쓰기도 해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물감하고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거 그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유화로 그리는 건 아니다. 이 작품은 또 액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걸맞는 액자를 제가 그냥 서비스로 만들어준. 액자 이쁘죠?
예, 여기까지인데요. 질문 주시면. 물방울 비슷한 무지개인데 굉장히 많이 번졌어요. 한국화예요. 네네. 이제 한국화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약간 이제 물 먹으면 타이드 라인이라고 이렇게 생기는 건데 수세를 하면 금방 돌아오는데 작품을 처음 구매할 때 이렇게 싸주는 토이론이라고 하죠. 네, 그걸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숨을 못 쉰다고 습자지로 한번 감싸고 다시 그거를 맞대려 보관 위해서 하는 게 낫다고.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습자지가 또 부착이 되더라고요, 유화에. 그게 이제 그 그라신 페이퍼라는 거거든요. 습자지라기보다는 유산지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로 이제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후래니까요. 얼마 전에도 건기수 작품인데 이걸 우리가 타이백이라고 왜 이게 또 싸는 것도 고급 그 소재를 썼는데 그게 죄다 붙어갖고 이제 저한테 이제 뛰러 왔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는 맞는 얘기 같아요. 종이를 일단은 하고 비닐 싸는 거는 맞는데 단 조건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하면 안 돼요. 너무 건조한 건 오히려 난데 습하면 종이 같은 경우에 습기를 많이 먹으면 이게 잘 붙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잘 안 붙어요. 근데 너무 습한 데 가면 이게 붙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작품이요. 습기를 먹으면 얘도 끈적거려져요. 김기린 선생님 같은 경우에 큰 작품들이 국내에서는 그런 걸 이제 뭐 못 봤는데 얘가 대만에 갔다가 왔는데 저게 다 붙어 갖고 온 거예요. 유산지인데 우리나라 아무리 해도 괜찮았는데 그런 거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습한 데 있으면 물감도 약간의 수분을 흡수를 하고 그 표면이 약간 끈적거린 상태에서 종이하고 붙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왜 종이를 싸놓은 게 좋냐 그러면 습기 조절 역할을 조금 해요. 대신에 보관하는 데에 습기를 어느 정도는 신경 써주셔야 돼요. 에어컨 뭐 건조기 이게 하고 있는데 제습기. 제습기. 제습기만 한 50% 정도 맞춰놓고요. 계속 틀어놓으시면 돼요. 저희 연구실도 규모가 한 80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선거가 한 5m 정도 되는데 스키가 2개를 돌렸는데 그냥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그래도 좀 나아요. 유산지가 한쪽은 부드럽고 양쪽이 재질이 다르더라고요. 유산지가 보통은 같은 그건데 왜냐면요 꼭 유산지라서 왜 기름 종이가 아니고요 종이를 갖다가 아주 꽉 눌러갖고요 투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붙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아까 그 습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원래는 붙으면 안 되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재질의 문제 때문에 드쿠닝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그 얘는 안 굳어요. 그 작품 자체가 안 굳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붙어버리죠.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보통 아크릴이나 유화는 이렇게 붙는 게 비정상인데 간혹 작가에 따라서 뭐 미디움을 섞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끈적끈적 그거 쓰면 안 되죠. 그렇지 않다면은 크게 문제는 아니고 주위 환경을 잘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유화로 된 건데 네. 그거를 어떤 분은 이제 그 아크릴 물감이 좀 마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아크릴 관이나 어떤 액자로 씌우지 말고 그냥 좀 마를 때까지 둬야 된다. 실제로 그냥 집에다 보관을 했더니 먼지가 자꾸 쌓이고 마띠에르라고 좀 있는 것들은 막 거기에 먼지가 쌓이게 돼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아크릴 관이라도 뒤늦게라도 씌워서 쓰는 게 나은 건지. 저는 아크릴 씌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액자가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하고 유리가 있는 거 없는 거하고는 작품의 노화 정도가 달라요. 서양에는 이제 바니쉬도 많이 칠하고 그래갖고 이 보호막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근데 작가들은 안 칠한단 말이죠. 얘가 미세먼지나 이런 게 들어박혀요. 안 닦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파스토가 막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박스에다가 하는 거가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일반사 아크릴 같은 거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하게 좀 돼 있는 상태라 작품을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요. 과거에는 앞에 유리가 붙어 있으니까 막 버쩍거리고 거울이 돼버리잖아요. 어두운 작품. 그런 것 때문에 유리 쓰는 게 안 좋다 뭐 얘기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숨 쉬는 거 약간 낭설이에요. 이 앞에 프로텍션을 많이 하고 닫아야 작품이 이롭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스를 만드시잖아요. 좋고요. 뒤도 막아야 돼요. 맞아요. 그걸 백킹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 사인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볼 수 있게끔 투명한 아크릴이나 아니면 뭐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복잡 판넬을 이제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훨씬 좋아요. 막을수록 좋아요. 완전히 다 통째로 막을수록 좋은 좋아요. 좋아요. 뭐 숨을 쉬어야 된다 뭐 아이 이런 건 그거는 약간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한국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문제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후를 제가 원망 자꾸만 하는데 너무 습하잖아요. 근데 한국화를 배접이나 뭐 할 때 쓰는 것들이 다 지금 곰팡이나 그런 거에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풀도 쓰죠. 한지도 그렇죠. 이 곰팡이나 벌레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앞에를 다 막아버리니 저는 그 유리로 하되 다 막되 그 주위 환경을 좋게 하는 거가 문제인 거지 이걸 갖다가 막 환경이 안 좋은데도 무조건 막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뭐 숨쉰다 이건 아니에요. 유화 물감이 마를 때까지 시간이 뭐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유화는 그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아크릴은요 합성 수지라고요. 물이 건조하면 그냥 마른 거예요. 유화 물감은 소위 건성유라고 하는 그 린시드 유는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굳는 거거든요. 폴리메리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해지는 거라 뭐가 날아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요 원래 그 물감보다 시간이 지나면 더 무거워져요. 산소하고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막이 완전히 마른다는 어떤 그 개념이 되면 한 40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40년에서 80년까지. 보통은 1년 안돼 되면 거의 완벽하게 지장 없이 말리는데 그래서 불어에서 베르니사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바니쉬를 칠하는 거가 작품의 오프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바니쉬를 칠하는 거하고 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오래된 그림들 보면 앞에 그 유리 쪽에 이렇게 뿌옇게 막이 낀 거 보신 적 있어요? 펑텀이라고 그래요. 팬텀이라고 부른다고요. 반영이 된 것처럼 그림자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감이 마르면서 건조하면서 나오는 그 기름들이. 그래서 실제로 제가 미술관에 있을 때 그거 갖다가 걷어내 갖고 제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린시드 유의 그 오레올산인가 뭐 이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됐죠. 네, 유리액자는 다 돼 있는데 베란다 햇빛 들어오는데 직접 닿지는 않고 또 정면으로 막 빛이 막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관하는 거는 근데 작품에 따라서 좀 약간 그래요. 드로잉이나 사진 절대로 거기다 놓으시면 안 되고요. 유화는 좀 낫고요. 그리고 집에 작품을 거실 때도 유화보다는 만약에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아크릴이 좀 난 편이에요. 아크릴이 UV를 차단을 해요. 웬만한 것들은. 그리고 가급적이면 유화는 직접 볕이 안 닿는 데다가 놓으시는 게 낫고요. 제가 한번 경험이 있는데 이대원 선생님 그림 아시죠? 보존하는 그런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아까 사고가 아닌 다음에 막 떨어지고 이런 일이 없는데 굉장히 심한 게 왔는데 아버지 유품인데 그걸 갖다가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방치해놨다는 거예요.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대원 선생님도 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유리된 아크릴이 껴있으면요 작품으로부터 하나의 막을 씌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나 이런 게 붙는 거를 갖다가 방지해 주고요. 특히 이제 아크릴은 UV까지는 차단이 돼요. 그래서 그게 좋아요. 제가 그 파리에서 2015년에 네. 제작된 유화인데요. 네. 그걸 가지고 그 온통이 둘둘 말아가지고 네. 원통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장소가 아직 마련이 안 돼가지고 네. 계속 그 원통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둬도 되는지. 작품의 상황에 따라서 물감이 두꺼우면 물감 두껍지 않아요. 그래도 펼쳐놓는 게 좋아요. 네. 유화 물감 같은 경우는요 몇 년째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굳어요. 캔버스도 오래 놔두면 족자 같은 거 보면 여름에 이렇게 딱딱 꺾이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아놓는 것들이 이제 협소한 그 저 장소에 이게 보관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작가들도 있는데 인스펙션 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 크랙이 막 가 있는 거가 그래서 이거는 말아서 보관했구나. 틀을 갖다가 거기 맞는 걸 하셔갖고 매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바깥에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면 캔버스가 물감의 어떤 그 두께도 있고 뭐 이렇게 돼갖고 지가 막 움직인다고요. 그래갖고 나중에도 뭐 이 작품이 이상해져요. 막 뿔뚝뿔뚝해지고 그러니까 텐션에다가 이렇게 나중에 액자점이나 가셔갖고 이게 묶어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작품이 되게 큰가요? 아니요, 크지 않아요. 아이, 보통 한 그러면- 20호? 그렇게 하면 액자에다가 저기 틀에다가 고정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이 9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그 원통에 말아놓은 지 한 뭐 2개월, 그 정도는 2달 정도 됐거든요. 괜찮겠죠? 잊어버리시고 그냥 거의 막 몇 년 막 10년씩 그러면 안 되고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2015년도 유화 아크릴은 좀 낫고요. 유화는 좀 그런 현상이 좀 많아요. 한국의 그 보건 전문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군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 그냥 이렇게 일 있으면 하고 하는 분들이 전부 있고 다 통틀어봐야 한 전국으로 쳐도 한 7, 8명 맥시멈 다 포함해서 이제 저희처럼 갖추고 하는 데는 한 서너 곳 규모가 좀씩 다 좀 다르죠. 그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둘 다예요. 수요가 생각보다 없어요. 저는 좀 약간 해피했던 게 리움이라는 데 이제 포함미술관 입사해서 연구 뭐 페이퍼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조금 이제 지명도를 높인 상태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경험도 많이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고
결과물 읽고 나왔으니까 크게 막 일자리를 찾는 거에 예를 들어서 뭐 메이저 화랑들이 다 저희 리움에 다 고객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편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예술 공부를 해갖고 와서 하려면 너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죠. 어떤 문제냐면 얘가 의사하고 좀 비슷해요. 의사 자격증 하나 땄다고 의대 나왔어. 그러면 책만 갖고 배운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뭘 치료하는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턴이나 이런 걸 오래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를 선택할 때도 젊은 의사보다는 경험 많은, 특히 내과 같은 데는 더 복잡하고 그 찾는 것처럼 작품이 내가 갖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막 뭐 몇 억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너 보고는 친구야? 어디서 그 디플롬 땄다며 선도 못 준다고요. 그렇잖아요. 저래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진입장벽이 좀 높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가격으로 승부하려고 하죠. 젊은 친구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예술 관련된 전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화학이나 뭐 화공 이쪽. 보통은요, 이 복원하는 데가 학원도 있어요. 돈만 주면 들어가는 데도 너무 많고 이태리 같은 것만 널려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학교는 전공을 들어가면 전 파리 일대학이라는 데서 했는데 거기는 아예 입학 조건이 미술사나 화학이나 뭐 생물이나 아트를 했다든가 이런 거를 대학교 2년 과정 이상을 원했었어요. 그럼 들어가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화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화학 수업이나 수학 뭐 이런 거 과학 그거는 안 배우고 대신에 미술사를 대학이라고 해서 대학교 1, 2학년 배우는 어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상급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게 없는데도 학교 안에 그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 학교들은 제대로 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테크닉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한 데는 거의 미술사나 고고학, 그야말로 스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이언스 지식 한 3개가 거의 수업 비중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가 작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 작품 재료학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어차피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감으로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게 어떤 스키하고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그 물리적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강조해요. 보건 작업들이 전부 수작업이고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요즘 뭐 AI다 뭐 GPT다 뭐 많잖아요. 근데 그게 혹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거 예전에 어떤 신부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나 나나는 이거 바꿀 일은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AI로 요새 그림도 그리잖아요. 그렇지만 그거가 그냥 작품을 하기에는 약간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감성적인 것도 있어서 아마도 그렇게 쉽지는 AI로 뭐 적응하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들떠 있는 거 다 붙이고 막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작업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예 그냥 똑같이 모사해서 새로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 그러면 작품이 더 이상 아니죠. 뭐. 그러면 사진 잘 찍어갖고 디지털 프린트하죠. 뭐. 그러면 뭐 이원 선생님은 멀쩡한데 그럼 판화하고 지금 가격 차이 나는 것도 있는데 더군다나 그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뭐 예술 작품을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르니까. 왜냐면 작품이 올라가는 건 희소성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여러 개 쉽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뭐 그러면 그거를 그런 개념 자체를 포기한 거죠. 그 성 라파엘상 복원한 거는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할까요? 보관 환경에 많이 차이가 나지만 거의 뭐 못해도 30년 내지는 50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요즘에 재료가 또 보건 재료가 좋아졌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